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마련한 온라인 시민설명회에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념의 대립이 빚은 참혹한 역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과 하나의 역사로 연결된 여순 사건이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궁극적으로 배보상 단계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게 넘어야 할 후속 조치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지난 20년간 해온 과정을 여순 사건은 길어도 10년 안에 다 해내야 합니다. 당초 법안보다 상당히 퇴보해버린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접수와 조사, 진상규명 결정을 거쳐 기념공원 조성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위령 사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부분들은 유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총괄하기 위해 내년 초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2024년 말까지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세워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 의회도 여순 사건 특별법의 제정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감안할 때의 시작일 뿐이라며 발빠른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돌아가시거나 고령인 관계로 법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순 사건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아픔의 역사에서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새롭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된 후속 조치들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강조하다시피 73년 만에 주어졌고 20년 만에 발의돼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 의회 전창곤 의장이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73주년 여순 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의장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73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여수를 찾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장은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하며 제주도민들을 위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까지 총 3차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계가 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법적 한계는 무엇인지 오늘부터 3일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882명,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의 수는 900명 안팎을 기록했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최근 5년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016년 319명이던 재해자의 수는 5년 만에 350명으로 10% 증가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자의 수는 근로자가 2,0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13명에 그쳤지만
5인 미만이 되자 80명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세하다는 핑계로 산재 예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취재 결과 법망을 피하기 위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과 근무 시 연장 근로수당 지급, 해고 서면 통지 의무,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등의 근로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회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기존 같은 장소에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무늬만 쪼개져 있는 사업장에 각각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배치를 하면 각각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30명이 일을 하고 있어도. 편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사업 소득자로 위장 등록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고용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다 적발된 사업장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 수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더욱더 열악한 위치로 만들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서류상의 편법 운영을 처벌할 법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농업계 고등학교의 운영 방향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년농 양성과 지역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는 모두 9곳. 전체 학생 수는 1000여 명에 달하지만 용농 정착 비율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실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용농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업에 정착하는 비율이 1%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농업 정착이 실패되고 있다. 그러면 농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고가 변화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학과 개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귀농귀촌 1위인 만큼 귀농귀촌인 주택 구입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봉양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부모를 봉양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전남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은 교육 문제라며 농어촌 재생과 함께 교육 TF팀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교육청 그리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도정 교육행정 질문에는 16명의 전남도의원이 나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이 불거지고 있는 여수 동물 화장장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제356회 임시회에서 전남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수시가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당시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만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전남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 감정가가 너무 높고 부실 시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감정평가액이
웅천부영 1차와 애시항 1, 2차 분양가보다 너무 높게 평가돼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 절차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부영 2, 3차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바닥 패임과 침수, 벽 균열로 인한 앞뒤 베란다 누수, 화장실 타일 탈락 등 심각한 부실 시공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완벽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여수시가 행정 지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장과 원장 선임, 이사회 구성 과정 등이 늦어지거나 너무 보안을 강조하면서 깜깜이로 진행된 데다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들어설 목포시 사막도 앳 항운노조 건물입니다. 이달 말 이곳에 입주를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예산 확보와 인력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초보다 3개월여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섬진흥원 이사장과 원장, 이사 임명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임명한 이사장은 섬 전문가로 부르기에는 역부족인데다 공모로 선정된 원장은 행안부 고위 관료 출신. 특히 오동호 초대 원장은 섬의 진정한 가치를 힐링, 치유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신문 기고를 하는 등 섬을 너무 낭만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 이사장뿐만 아니라 당연직 2명과 임의직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도 비밀과 보안 유지에 치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직 4명 가운데 1명은 이사장과 같은 대학 출신 교수가 임명돼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행안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출신이거나 섬 활동가로 채워졌습니다. 전라남도도 창립총회 전날까지 이사회의 명단을 몰라 답답해할 정도였습니다. 정작 이 과정에서 한국섬진흥원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던 목포 지역 대학 연구기관 인사들은 이사회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원생을 구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 차량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가해 학부모와 유족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차량이 밀려내려간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며 블랙박스 녹음 분석 등이 완료되면 조만간 감식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태운 학부모 승용차가 경사면으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차량에 탄 원생을 구하려다 숨졌습니다. 광양의 유일한 섬 배알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보도교 2곳의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망덕포구와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건설 중인 배알도 해상보도교 2곳의 명칭을 공모 과정을 거쳐 배알도 별해는 다리와 배알도 해맞이 다리로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시는 이번 해상보도교 2곳의 명칭이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지역적 상징적 의미와 함께 광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6개 대학에서 대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등 도내 6개 대학에서 관련 분야 우수 강사들을 초빙해 취업과 창업 분야 학점 인정 교과목을 운영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청년 취창업률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